가보자. 자, 마지막 내용이죠. 행렬 봅시다. 행렬. 자,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뭐 니네 들어봤을 법한 매트릭스가 맞고요. 행렬이라는 거는 뭐의 줄임말이지, 경원아? 아, 좋습니다. 행과예요. 왜? 야, 약간 데자뷰 같지 않냐? 뭔가 해본 거 같다, 우리. 언제 했었니? 안 했죠? 행과 열을 줄여서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행은 뭐고 열은 뭔데? 행이 뭐지? 뭐야? 학교에서 안 했니? 했잖아. 행이 뭐야? 손영아, 행이 뭐야? 자, 가로줄을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열은 세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모양,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렬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반대로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아예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잖아. 학교에서 한 번은 했잖아. 그치? 최소. 진도 나가고 있죠? 나갔죠? 이미 다. 나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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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다 나갔지? 재호 다 나간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야, 즉 가로줄이 몇 개인지 세로줄이 몇 개인지 중요하며 그 둘의 어디에 교점 부분에 뭐가 생긴다? 성분들을 적는 게 행렬이었어요.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A라는 놈은 2 곱하기 3 행렬이래. 경훈아, 무슨 말이지 그러면? 행이 몇 개? 행이 2개, 열은 몇 개? 3개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가로줄 2개, 세로줄 3개인 행렬이다. 그래서 우리는 A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A라는 놈을 표현하실 때는 소가로로 묶어 주시고 가로줄 2개가 있고 세로줄 3개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교점들 안에 우리가 쓰는 것들이 뭐라고? 성분들이라고. 교점에 쓰는 것들. 됐어요? 그래서 이 성분을 뭐라고 부르지?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해서 보통 다음처럼 표기하자고 하죠. 일반적으로. 됐니?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 1행 2열의 성분, 1행 3열의 성분. 2행 1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 2행 3열의 성분. 이라고 쓰자고 약속을 했다고. 됐니? 자, 근데 매번 이렇게 다 나열해서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우리는 이런 표기도 쓰기로 했어. J다. A, I, J라는 표현. 대신 I에는 1이랑 2를 쓸 수 있고 J에는 1, 2, 3을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표현이었어요. 본 거 같지? 괜찮니? 그래서 니네가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A, I, J는 어떤 식일 때 요 성분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를 한 번쯤은 봤을 거란 말이야. 괜찮을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행렬의 정의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행렬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학에서 항상 새로운 걸 알려준 다음에 뭘 물어보지? 뭘 가르치죠? 서로 같은 행렬. 자, 서로 같은 행렬,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A와 B라는 행렬이 서로 똑같대. 그러면 뭐뭐가 같아야 되지? 경원아? 첫 번째로는 구조가 같아야 돼요. 구조가 같다라는 말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모두 다 같아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행렬이어야 되며, 두 번째는 각 성분들이 다 똑같아야 한다. 요게 서로 같은 행렬의 정의였죠. 됐지? 아니, 별거 없어. 그냥 복습하는 거야, 복습. 이건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거야. 괜찮니? 됐어? 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로 같다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나오는 게 연산입니다. 연산. 행렬의 연산. 자, 우리 연산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니네가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실수배와 덧셈과 곱셈만 배워요. 뭐 역행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배우지 않아. 자, 실수배는 어떻게 하죠? 실수배? 실수배를 하지. 자, A라는 행렬이 만약 A, B, C, D라고 생겼어. 그때 K 곱하기 A, K는 실수야, 상수, 어떤 숫자야. 그럼 어떻게 쓰자고 약속했죠? K 곱하기 A, B, C, D라고 쓰고 요 K는 괄호 전체에 분배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냐? 괜찮니? 자, 그럼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할게. 경원아,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 네, 2 곱하기 2행렬. 다른 말로 정확하게? 그렇지. 자, 다시 성분들을 연결시켜보면 이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면 정사각형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사각행렬이라 부르며 2 곱하기 2면 2차 정사각행렬이라 부르죠.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사각행렬의 정의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실수배는 각각의 성분이 모두 다 실수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덧셈을 보자면 만약에 B라는 행렬이 A랑 더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붙네. 뭐가 붙지? B라는 행렬은 어떻게 생겨야 되지, 얘들아? 두 개 더하려면? 네, 모양이 같아야 더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 됐죠? 그래서 B라는 놈, 뭐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라고 합시다. 됐니? 이렇게 똑같은 2차 정사각행렬이어야 되며 그 합은 A, B, C, D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의 연산은 그냥 각 성분,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별거 없죠? 됐냐? 야, 이렇게 덧셈을 배우고 나면 얘들아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영행렬이라는 게 나와요. 영행렬. 영행렬은 뭐죠? 영행렬이 뭐야? 모든 성분이 0인 놈이야. 자, 덧셈을 배우는데 갑자기 영행렬이 나오는 이유는 좀 어려운 단어다. 얘는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단어야. 굳이 안 써도 돼. 무슨 말이냐면 더해도 의미 없는 놈. 어떤 놈한테 얘를 더해봤자 그대로라는 거야. 변하지 않고. 그걸 옛날에는 우리 항등원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만약에 A의 항등원, 요 놈한테 더해도 변하지 않는 놈은 너무나 당연히 A, B, C, D한테 0000 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영행렬이라 부른다. 뭐 소개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죠. 영행렬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문제 없니? 곱셈 전에 일단 요거만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를 하자면 여기에 자, 혹시 얘들아 혹시 정사각행렬에서 요거 부르는 이름 아니?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학교에서 혹시 안 알려줬니? 자, 앞으로 얘를 우리는 대각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각성분. 알겠죠? 문제를 풀면서 이 대각성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 일단은 1, 2번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1, 2번. 네, 뭐 한번 건드려 봅시다. 1번부터. 자, 1번에 2차 정사각행렬 A라고 했으니까 A라는 놈은 총 성분이 4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이 4개의 성분을 쓰기 전에 얘들아 요게 뭐라고? 대각성분이라고 부른다 했지 내가. 맞지? 이 대각성분이 바로 I와 J가 같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알고 대입하면 조금 편한 거야 얘들아. 그렇단 소리는 요 윗부분은 어떤 영역이야 그러면? 행보단 열이 더 큰 영역이에요 얘들아. 성분을 AIJ라고 했을 때 뒤에 게 더 크면은 저 윗부분이 돼요. 숫자가. 마찬가지 반대로 요 부분은 앞에 숫자가 더 큰 영역이 됩니다. 참고로. 대각성분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괜찮냐? 요걸 알고 하시면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야, 1행 1열이다. 요 놈은 위에 거에 대입하네요. 입니다. 2행 2열입니다. 얘도 위에 거에 대입하네요. 6이겠죠. 자, 보라색은 J가 더 큰 영역이네. 얘도 위에 거에 대입합니다. 1행 2열이기 때문에 3 나오실 거고요. 대신 초록색은 앞에 게 더 커요. 아래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2행 2열이죠. 2행 2열. 그래서 I에 2 넣고 J에 1 넣으시면 4가 나와 주실 것 같아요. 답은 15다. 이렇게 채우시면 돼. 자, 저 대각성분을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얘들아, 이런 게 있어. 갑자기 너희한테 얘를 구하래. 야, 위에 거랑 지금 뭐가 바뀌었냐? 누구랑 누구의 값이 바뀌었어 지금? 위치가? 원래 A라는 놈이 행렬이 요건데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래. IJ. 근데 갑자기 JI가 됐지. 됐니? 이 과정을 우리는 전치라고 불러요. 전치. 근데 뭐 전치까지는 안 외워도 돼. 만약에 IJ를 알려줘 놓고선 JI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대각성분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돼요. 자리 바꾸면 돼요. 위아래. 그래서 이 6은 그대로인데 4랑 3을 자리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 가요? AIJ가 이렇게 생겼다면 AJI는 대각선은 그대로 두고 자리, 나머지 놈들 대칭해서 바꿨으면 그게 바로 저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성분의 역할이 뭐 나중에는 더 많이 대학 가면 배우겠지만 지금 요 정도는 알고 있자예요. 의도는. 알겠죠? 좀 빠르게 풀자는 거야. 쉽긴 쉽지만.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죠. 식만 빨리 쓰면은 1, 1 같으면 되고 A 더하기 1은 B 더하기 2랑 같으면 되고 B-2는 마비랑 같으면 되고 C는 맛이랑 같으면 된다. 아 힘들어. B는 1이고 그래서 A는 2며 C는 0이다. 답은 3이다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옆에 3, 4번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3번도 그냥 풀 때 얘들아 행렬 A 그냥 구해봅시다. 연습 삼아. 네, 뭐 빠르게 답을 내봅시다. 일단은 3번 같은 경우는 A라는 행렬 완성해보자. 1, 1 집어넣으면 4, 1, 2 집어넣으면 얼마니? 1, 2 집어넣으면 7, 2, 1 집어넣으면 6, 2, 2 집어넣으면 9. 그래서 아마 1행 2열과 2행 2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6 나오셨으면
잘 구하셨고요. 자, 4번 문제는 필요한 놈 의미 있는 식만 갖다 써보니까 너무 쉽죠? 합 알려줬고 곱 알려줬는데 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할 수 있지 않냐?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를 빼달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64 더하기 9, 4, 36 답은 100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4번이 구해진 거겠죠. 곱셈 공식은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사용하십니다. 자, 5번, 6번도 마저 다 해봅시다. 5번, 6번. 네. 자, 5번 문제는 답을 구하는 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구할 게 어차피 B12랑 B22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B12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A2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A21은 2행 1열 성분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러면 뭐 3 나오겠네. B의 투투를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의 4제곱 A의 투투겠죠. 자리 바꿔 써봤자 A의 투투는 1이니까 얘도 그냥 1 나오겠네. 답은 5번이다 하시면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이해 가니? 자, 근데 만약에 너희가 B라는 행렬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잘 봐야 돼. 봐봐. 얘는 얘랑 같은 값이죠. JI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그치? 그러면 너희는 JI를 구해보면 돼. JI는 어떻게 구해진다 했어? 대각성분 그대로고 나머지는 자리 바뀐다며. 괜찮냐? 대칭? 그러면 잘 봐. B11을 만들 때는 얘가 쓰이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놈끼리. 됐어? 그래서 얘를 1이니까 마일의 2제곱 될 거니까 이거 1로 바뀔 거니까 똑같으면 돼요. 1, 2는 3 되니까 마이너스 생깁니다. 요 놈의 마이너스 생기는 거야. 3 됩니다. 직접 구해보세요. 마찬가지로 2, 1이라서 마이너스가 곱해질 거야. 요 놈한테 마이너스가 곱해진다고. 같은 위치에 있는 놈. 2, 2는 그대로 1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A, JI를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보다 좀 편하게 실수 안 하고 답을 구할 수도 있어.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게 그냥 AIJ였으면 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돼요. 1로, 3으로, 1로. 이게 이해가 가면 좋은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대입해서 일단 답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뭐 서로 같은 행렬은 너무 간단하죠. 그냥 뭐 해주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30인데 A 더하기 B는 6이더라. 뭐 제곱에서 이거 빼면은 4 나올 건데 그게 2AB가 돼서 그냥 AB는 2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네, 얘는 뭐 스무스 할 겁니다. 자, 덧셈 기본 문제인 7, 8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A 더하기 2B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B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며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2B는 자, 각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끼리 더하면 돼서 다음과 같이 아마 식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힘들어.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 얼마 나옵니까? 6이라는 값이 나왔을 거야. 그치? 뭐 이거만 할 거면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얘들아. 잘 봐. A 더하기 2B의 모든 성분합은 뭐가 성립하냐면 A의 성분합 플러스 2배의 B의 성분합이 성립합니다. 행렬끼리 더한 다음에 성분의 합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얘들아, A의 성분합 얼마니? 지워지고
지워지면 4네. B의 성분합 얼마니? 3 사라지고 1이네. 그러면 4 더하기 2 곱하기 1 하시면 똑같은 답 나와요. 각각의 성분의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연산하셔도 된다고. 곱하기 빼고. 곱하기는 당연히 계산해야 돼. 그건 곱셈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근데 더하기 빼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행렬끼리 다음과 같이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내가 x를 구할 거지 여기 있는 거를 막 이상한 여기다 대입할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x는 으로 정리하셔야 되며 x는 정리하실 거면 실수배는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분배 법칙 하시면 돼요. 강조했다. 실수배는 분배 법칙이다. 곱셈에선 안 돼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러면 나는 넘겨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x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했던 거 써먹으면 돼요. 자, x라는 놈은 요거잖아. 그럼 뭐 하자고?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한 b를 더하지 말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경원아, a의 성분합 10 빼기 2분의 3 곱하기 b의 성분합 얼마니 얘들아? 6.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행렬끼리 더하기 빼기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성분의 합 대입해 버리셔도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답은 얼마가 돼야 돼? 1 되셔야 됩니다. 답은 4번 쉬었다 할게요. 네, 자, 요 형태입니다. 뭐 9번 같은 경우는 XA 더하기 YB를 하시란 얘기예요. 실제로 X를 곱하고 Y를 곱해서 각각 더하셔서 7 마12 마7 이란 얘기겠죠. 야, 그러면 어차피 모르는 문자가 2개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필요한 거 2개만 갖다 쓰면 되니까 가장 쉬운 거 가져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Y는 마3이어야 되네요. 첫 번째 식에 마3 대입하시면 뿔3 바뀌니까 얘가 4여야 돼. X는 2여야겠다. 답은 5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도 식을 정리하면 다음처럼 되고요. 요놈의 성분의 합이니까 어떻게 구하라고 경원아? A 빼기 5B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의 성분의 합 얼마? 12에서 빼기 5배를 하자. B의 성분의 합 얼만데?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자, 11번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이걸 일일이 다 대입해서 하나하나 써도 답은 나올 거야. 11, 12, 21, 22.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해보자고. 야, 열의 숫자가 더 커야 돼. 뒤에 숫자가 더 큰 건 어디야? 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세 놈은 다 아래씩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세 놈은. 됐냐? 이렇게 구역이 한눈에 들어오면 좀 편하다고. 자, 그럼 주황색은 1행 2열이야. 1, 2일 때만이니까 1, 2 집어넣으면 5라는 거 나올 거고, 노란색에 1, 1, 뭐 2, 1, 2, 2 집어넣으시면 다음처럼 행렬 A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BIJ를 쓸 건데 BIJ는 얘들아 AIJ의 영향을 받는다. 무슨 말이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B를 만드실 때도 같이 뭐 세로든 옆으로 놓든 써놓고 방금 했듯이 영역을 표기해 봅시다. 뒤에 숫자가 더 크거나 같길 바래요. 그런 다음 같은 거 포함, 즉 초록색 식이 영향 끼치는 건 이렇게 3칸이고 아래 식을 따라갈 거는 1칸밖에 없어.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좋다고. 알겠죠? 자, 그럼 파란색 칸을 채우기 위해선 요놈 누구? 같은 위치에 있는 이놈 5
플러스 2 빼기 1이라고 2행 1열이니까 i가 2고 j가 1이겠죠? 됐니? 그래서 5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6 나오겠지. 됐냐? 듣고 있어? 경호이 괜찮아? 그 다음은요. 뭐야? 아, 맞죠? 오케이, 깜짝아.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 승규야 죽지마 이씨. 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 채워서 2 같은 위치에 있는 2 갖다가 1 집어넣으면 3 될 거고 1행 2열이므로 요놈 5 갖다 쓰고 1, 2 집어넣으면 7 될 거고 2행 2열이니까 4 갖다 쓰고 2 빼기 2는 미안해요. 2 곱하기 2는 4니까 8 나오겠죠. 이렇게 b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해서 두 개를 위에 거 몇 배? 3배, 아래 거 2배 해서 계산하시면 야, 이젠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좋아. 3a-2b는 3배 하시고 2배 해서 빼자. 한 번에 쓰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3배 하고 2배 해서 빼자. 3배 하고 2배 해서 빼고 3배, 2배 해서 빼자. 이제 한 번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0, 1, 3, 마사가 답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소리 나지 않았냐 저기서? 아, 밖이야?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우리가 어차피 3a 빼기 2b 구할 거죠, 그쵸? 그러면 봐봐. a라는 놈이 A11, A12, A21, A22고 B라는 놈은 뭐야 얘들아? A11 초록색씩 플러스 1이죠. 됐어? 여기 옆에는 뭐예요? A12 초록색 플러스 2죠. A21에 2 빼기 1이죠. A22 2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괜찮을까? 아, 저거 이거대로 한 거야 지금. 11, 12, 21, 2 다 집어넣어 본 거야 실제로.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3a 빼기 2b를 하면 얘들아 요거 3배에서 요거 2배 뺀다며. 그럼 뭐야? A11 빼기 2 아니겠냐? 됐어? 그 다음에 3배에서 2배 빼면 A12에 빼기 4 아니겠냐? A21에 빼기 2겠죠? A22에 빼기 8일 거라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B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푸셨을 때. A만 하면 다 되잖아요. 이제 대입만 하면 돼. 뭐? 2 빼기 2, 0. 5 빼기 4, 1. 5 빼기 2, 3. 4 빼기 8, 마사. 써버리면 되니까. 됐어? 어차피 B를 만들 때는 A가 쓰이기 때문에 B를 굳이 안 구해도 되는 문제였다. 괜찮을까? 네. 자, 12, 13 한번 풀어볼 건데 12번에 나오는 2라는 놈은 내가 아직 소개를 안 했어. 곱셈할 때 하려고. 일단은 그 문제에서는 요 놈이라는 거, 단위 행렬이라는 놈, 요 놈이라는 거 알고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2, 13. 네, 빨리 합시다. 자, 12번은 뭐 이런 형태니까 위치에 맞춰서 같은 자리에 있는 놈들끼리 연립하시면 되니까 뭐 갖다 쓸까? x 더하기 y로 갖다 쓸까요? 이 두 개 연립하면 x, y 값 나오겠죠? 경원아, x 얼마 나와요? x2, y는? 마이너스 1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나와야 되죠? 3 나오시면 되겠죠. 3. 자, 13번은 두 가지 풀이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풀이법은 당연히 너희도 했을 거라 생각되는 연립하는 방법. 위아래 두 개씩을 더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두 식을 빼면 2b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2a는 얼마? 2a는 6, 10, 마 2, 4,
2B는 두 개를 빼니까 4, 0, 6, 마 8. 그래서 A랑 B가 각각 구해지니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답 뭐 나왔어요, 경원아? 행렬 불러주시면? 행렬. 3A 더하기 2B 구했더니 뭐 나와? 답 말고 행렬. 안 구했어? 뭐 나와? 13 15 너 천천히 말할 거야? 3 이씨 마이 뭐 이렇게 나왔으면 됐을 것 같고요. A 빼기 B를 해서 답은 17 나오셨으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얘들아, 이렇게 연립이 숫자가 간단하게 된다면 그건 쉬운 문제고 연립을 했을 때 숫자가 엄청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수 형태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뭔가 나눴을 때 숫자가 더러워진다라는 거. 그런 문제는 그렇게 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야. 위의 식은 양변에 P를 곱할 거야. P라는 건 어떠한 숫자야. 다른 문자 쓰셔도 돼. 알겠지? 그래서 뭐 5P, 5P, 2P,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식에는 어떤 Q라는 숫자를 곱해서 QA 빼기 QB는 Q, 5Q, 마이너스 4Q, 6Q라는 식을 만들 거예요. 지금 볼 때 이 풀이가 더 복잡해 보일 거야. 이 문제는 쉬우니까. 하지만 숫자가 더러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훨씬 더 편해요.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한 다음 두 식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P 더하기 QA P 빼기 QB는 뭐 더러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P 더하기 6Q까지. 힘들어. 됐냐? 대신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얘가 3이었으면 좋겠고 얘가 2였으면 좋겠잖아. 3A 더하기 2B 구하려며. 됐어요? 모르는 문자 PQ 두 개인데 얘가 3이고 얘가 2면 좋겠다고. 내 말 이해 가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P는 5 나오고요. 두 개 빼면 2Q는 1 나옵니다. 됐니? 그러면 대입해서 2분의 5랑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2분의 26 나와서 13 나옵니다. 2분의 25에 2분의 5 돼서 2분의 30 그러면 15 나옵니다. 5네요. 빼기 2네요. 3이겠죠. 마이너스 5에 더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2 나옵니다.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A, B를 안 구해도. 이해 가요? A는 하고 정리했을 때 숫자가 더러워진다면 이렇게 풀라는 내용이야.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풀이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아마 곱셈의 방법과 성질까지 설명해 드려야 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오늘은 곱셈하는 방법 정도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숙제는 곱셈 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 한번 봅시다. 자, 혹시 곱셈하는 조건 알고 있는 사람 있니? 행이랑 열 따져가지고 알기 들어보긴 했네. 좋아요. 자, 일단 기억하실 말은 딱 일단 한 줄이야. 첫 번째 앞 행렬의 행과 뒤 행렬의 열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단순히 만든 게 아니야. 순서가 중요해. 앞에 놈의 행과 뒤에 놈의 열을 곱해서
연산하는 게 다 더해버리는 게 행렬의 곱셈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때야 될까? 잘 봐. 만약에 앞에 행렬이 뭐 A라는 행렬이라고 하자. A는 나중에 쓸게요. 앞에 행렬이 몇 행 몇 열로 할까? 성룡이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좋아요. 자, 그러면 총 4개의 성분을 갖고 있을 거야. 됐어? 그럼 누구랑 누구를 곱하자고 얘들아? 앞 행렬의 행을 뒤에 행렬의 열과 곱할 거야. 세로선. 그럼 어때야 돼? 이 개수와 요 개수가 같아야만 곱할 수 있어. 요렇게. 내 말 이해 갈까? 괜찮니? 그래서 뒤에 행렬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설아야? 가로선 몇 개야? 하나, 2개. 세로선 몇 개? 그러면 몇 곱하기 몇? 좋아요. 2 곱하기 3행렬이다. 됐어? 야, 그러면 행에 1행에 있는 요 성분의 개수는 뭐냐면 요거야. 1행에 들어있는 성분의 개수는 열의 개수와 같아요. 1열에 있는 성분의 개수는 행의 개수와 같겠죠. 이해가요? 앞에 놈과 같다고. 됐어?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만 곱하기가 가능해요. 좀 편하게 외우기 위해서 우리 비례식 기억나요? 1대2는 A 대 B 막 이런 식? 가운데 두 항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는? 내항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래서 얘는 내항이 같을 때라고 외울 거야. 됐어? 이게 뭐야? 행렬의 곱셈이 가능할 조건입니다. 야, 아주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 행렬의 곱셈이 가능할 조건을 쓰세요가 나온다면 안 나올 확률이 높아? 나온다면 내항이 같아 쓰면 안 돼.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니까 알겠죠? 뭐라고 써야 돼? 앞행렬, 그러니까 요 모양을 기억하시고 앞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다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수행평가라도 뭔 말인지 이해가죠? 야, 그러면 혼자 삐지는 놈이 있다. 누구? 외항들, 바깥쪽에 있는 요 놈들은 역할이 있냐 없냐? 있어요. 이 둘은 결과입니다. 결과. 2 곱하기 3이라는 저놈은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행렬의 모양이에요. 결과물의 모양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두 행렬을 곱하면 얘들아 2 곱하기 3행렬이 나와야만 합니다.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뭔 말인지 이해갈까? 내항끼리 같아야만 곱하기를 할 수 있고요. 곱하기가 가능하다면 그 결과물은 무조건 외항의 곱이 될 거라고. 됐냐? 왜냐면 내가 얘들아 요게 무슨 몇 행 몇 열 성분이야? 1행 1열 성분이죠. 곱셈의 결과인 1행 1열 성분은 앞행렬의 1행과 뒤행렬의 1열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구조가 통일되어 있다. 1행과 1열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1행 1열 성분이라고. 됐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 B, 1, 2라는 성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곱하지 경원아? A는 누구랑 곱해? 1이랑 B는 누구랑 곱해? 그래, 그 두 개를 어떻게 하죠? 더합니다. A 더하기 2B로 쓰자가 곱셈의 약속이었죠. 기억나요?
자, 나머지 성분들도 적어보면 C, D에 3, 4, 5, 6이라고 써본다면 일행 2열 곱하니까 A 더하기 3A 더하기 4B가 됩니다. 맞지? 잘 알고 있지? 오케이. 더 안 써도 되지? 다 괜찮지, 이거? 선유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곱하기의 원리는 요렇게 되고요. 야, 그러면 질문. 이거 순서 바뀌면 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저 앞에 행렬을 A라고 좀 할게, 얘들아. A 2 곱하기 2행렬, B는 2 곱하기 3행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 놈은 이런 형태야. A 곱하기 B는 어떠한 행렬이 나왔는데 A는 2 곱하기 2행렬이고 B는 2 곱하기 3행렬이고 그래서 곱할 수 있었어. 근데 B 곱하기 A 행렬은 2 곱하기 3에 2 곱하기 2다. 설아야, 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항이 다르니까. 알겠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A, B와 BA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우린 얘를 좀 고급진 말로 뭐라고 부르지?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숫자에서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똑같다고 하지만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곱셈은 더하기는 상관없어요. 성분끼리 더하기이기 때문에 앞뒤 순서 바뀌어도 똑같아. 곱셈은 안 돼. 얘를 강조하는 이유는 워낙 많이 쓰여. 뭐 때문에 많이 쓰여? 예시 하나만. 얘들아, A 더하기 B의 제곱하래. 어떻게 써야 돼? A제곱. 왜? 경원아, 이거 어떻게 돼? 자,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 하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를 분배할 건데 A 곱하기 A는 A 제곱이 될 거야. 근데 A 곱하기 B는 무조건 순서대로 적으셔야 돼요. 다시 요번에는 B를 분배하시겠죠? B를 분배할 때 B 곱하기 A와 B 곱하기 B가 나오면서 BA 더하기 B제곱이 된다. 맞지? 그래서 맨날 락시로 나오는 건 당연히 얘는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일 때 라는 말로 문제에 나올 거야. 그럼 뭐가 성립한다는 말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문제에서 얘들아 이 말이 나올 거야. 이거일 때 이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A, B랑 BA가 같을 때라는 말이라고.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